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닥터 윤입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의 한방에 관하여 소개를 좀 더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의 한방 중에서 미국의 한의원 운영, 실전적이면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는 한의원 운영에 있어서 이게 진료의 주안점, 진료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미국에서 이거는 이제 클리닉, 진료에 관한 것이지만 상당히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조금 더 진전하여서 그 환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자와 관련하여서 미국의 한의원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환자를 운영하려면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술자, 한의사가 있어야 될 거고, 아마 그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와줘야 되죠. 환자가 와줘야 되죠. 이렇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게 다 구색이 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환자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환자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때 접하게 되는 이제 환자들, 그들 환자의 문화를 갖다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문화라는 거, 이건 보면 약간 좀 재미있습니다. 아마 이번 강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가볍고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 직접적으로 머리 아프게 뭐 책 싸매고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닙니까? 이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서서히 느끼는 건데, 이거 말로 해도 잘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들어는 두고 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어학 연수를 가더라도 영어를 알고 어학 연수를 가는 거하고 생각 모르고 어학 연수 가는 거하고 다르듯이 좀 알고서 이런 문화의 차이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느껴보면 좋다. 느껴보면 실감이 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한국에도 이제 그 해외 인구, 노동 인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활약을 하고, 동남아인, 미국인, 또 유럽인들 참 다양하게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음식, 풍속, 심지어 뭐 할로윈 이런 풍속까지 많이 침투를 했죠. 옛날에는 뭐 크리스마스나 잘해야 뭐 발렌타인데이 정도가 아마 외국의 그런 풍속을 갖다 받아들인 예일 텐데 요즘 뭐 많이 들어가 있지요.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별의별 날들이 다 많습니다. 할로윈 데이까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한국이 그만큼 이제 다양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로컬에서 한의원에서 볼 때는 뭐 그래도 주로 아마도 한국인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한국인을.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면은 한국인보다는 더 외국인을 많이 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미국에 또 진출하시는 보람과 의의도 있고 이 지난번 시간에 그 식당의 예를 들었었는데요. 가령 식당에 메뉴도 그냥 한글로만 써놓고 메뉴도 자기 나라 말로만 써놓고 운영하는 스타일도 직원도 뭐 그 한국말 내지는 뭐 자기 나라 말만 하는 직원만 그냥 쓰고 왜냐하면 사장이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요. 사장이 직원들을 못 부르니까 뭐 그렇게 하고 매체도 뭐 그렇게 주류권에 이렇게 잘 노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 한국에 있는 또는 자기 나라에 있는 어떤 식당을 그 조그마한 그 소사이어티에 리틀 코리아 뭐 리틀 에티오피아
리틀 파라과이 그 소사이어티에다가만 딱 옮겨 놓은 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한식당이 늘어도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거의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안에서만 치고받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이를 키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파이 키우는데 더 많은 영향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참으로 이게 미국인들, 유대인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배울 점입니다. 파이를 키우는 거,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거, 이런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구글 같은 사업체, 그 구글 같은 기업에 보면은 이게 파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능하죠. 이게 구글 서비스 중에 뭐 이메일 서비스 이런 걸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기본 인구를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영리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바탕 위에서 하는 거. 또는 뭐 테슬라 같은 거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 인프라를 갖다가 이렇게 확장하고 어느 정도 그런 전기차 제조의 그런 특허, 노하우 이런 것도 뭐 조금씩 그 풀어가면서 이렇게 파이를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리딩 컴퍼니로서의 지위는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말하자면 큰 포석인 거죠. 큰 포석. 자, 그런 자세, 그러니까 파이를 키우는 그런 방식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오픈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의사 또는 뭐 한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 진출할 때에는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파이를 키우는 방법을 많이 그 전략을 갖다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잘나는 것보다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게 더 좋잖아요. 파이가 커지면은 옆에 사람이 잘 돼도 괜찮습니다. 근데 파이가 안 커지면은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안 돼요. 내가 잘 되면 옆에 사람이 잘 못 됩니다. 파이가 한정돼 있으니까요. 파이가 커지면은 옆에 눈치를 그렇게 옆에 경쟁자 의식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참 멋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요. 경쟁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도와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굉장히 멋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게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인 또는 아시아인의 머리에는 그런 사고방식이 잘 안 들어왔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방식은 미국인, 유대인 쪽에서 굉장히 발달한 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은. 사고방식. 이런 마인드가 별로 없었고 더더구나 제가 참 아쉽게 죄송합니다. 이게 그 자아 비판에서 참 죄송한데 특히나 이 한의학계는 굉장히 폐쇄성이 강한 집단에 속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젊은 한의사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IT 쪽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한의사 이외에도 다른 직종에까지 이렇게 그 나가는 뭐 이런 진취적인 정부 관료로까지 나가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그 학문을 또 해서 직간접적으로 한의학을 갖다가 지원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진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글쎄요 아직까지 뭐 학계 상아탑 그다음에 한의 의료계 내부 한의협회 그런데 내부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뭐 저희가 뿌리 깊게 폐쇄성이 강한 집단에 속했으니까 저도 뭐 거기에 속해 있는 이 한의 학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차마 이런 말 하기가 뭐 쉬운 건 아닌데요. 쉬운 건 아닌데 아무튼 그 폐쇄성의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세대가 올드하다는 세대, 학문이 올드한 학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신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내어놓는데 좀 자신감의 결여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저희가 이제 신비주의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허준 신드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대장금 신드롬 그런 신비주의의 혜택을 보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상세하게 또 탐구를 하려면 별도의 그 시간이 필요할 거고 별도의 강의가 필요할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미국의 해외에 이렇게 진출할 때에는 우리가 교포를 본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파이를 키우는 이걸 넘어서는 이런 의식을 마인드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한의학, 한식당 또는 뭐 기업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사업. 그러니까 뭐 교포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대차 딜러 가면은 말이 잘 통하니까 한국 직원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 너무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드 클래스가 되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 본토인들을 연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판로를 뚫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많이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자동차 회사는요.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학문들도 교포에 너무 이제 기대기보다는 이 파이를 키우려는 각오를 분명히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노소불문입니다. 뭐 젊은 한의사는 그게 가능하고 나이 든 사람은 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바꾸시고 그런 거 바꾸시고 나이 들어도 물론 이제 뭐 IT 기기 테크노 이런 현대 문명의 기기들을 갖다 사용하는 데는 조금 젊은 세대보다 조금 힘들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 지혜가 그만큼 살아오신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 문화라는 건 그런 관점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무조건 한국 사람을 보니까 내 하던 식으로 스타일대로 하겠다. 편하게 말하고 한국말 한다는 게 언어를 한국말을 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말로 진료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적인 마인드로 진료를 한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됩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면은 그 문화권의 마인드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뭐 특히 중국인들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런 타 문화, 요즘 또 이슬람 문화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뭐 기업 진출도 그렇고 국내 사업도 그런 쪽에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적응성이 참 빠른 국가입니다. 반도 국가니까. 반도 국가니까 대단히 탄력이 좋습니다. 확실히. 어, 대륙 국가처럼 뭐 통 큰 대륙 국가와는 조금 더 다르고 또는 이제 아주 똘똘 뭉치는 그런 섬나라 국가하고도 좀 다르고 희한하게 그 반도 국가의 그런 특성이 지금 현재 21세기에 굉장히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 국가에 굉장히 탄력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류가 많이 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환자층도 그렇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진출할 때는 반드시 한국 것을 지키지만은 한국 것을 고집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것을 들고 나가서 글로벌하게 바뀌어야지 한국 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 아이덴티티에 파묻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 거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 거는 분명하게 가지되 그것이 이게 좁은 데 갇혀 있지 않아야 됩니다. 내 거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은 이 마인드는 굉장히 오픈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인드는 굉장히 오픈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내 중심은 지키되 문은 열어두는 겁니다. 문을 꽁꽁 닫고 있는 거는 이거는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세적이고 폐쇄적인 집단 문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의 문화를 갖다 미국 오면 꼭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임상가에서 보는 환자의 문화, 그리고 문화 인류학적인 환자의 문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인교포부터 보도록 할게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 미국에 있는 한인교포는 크게 9세대와 신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9세대와 신세대. 이 9세대들은 조금 오래전에 미국에 건너오신 분이기도 하고 옛날에 한의원 이라는 인식이 옛날에 한약방 정도 인식, 오래된 인식. 옛날에는 한약방에서도 침도 놓고요. 그러니까 침구사도 침을 놓고 한약방에 있는 사람도 침을 놓고 뚜렷한 경계가 많이 없었습니다.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세대에는. 그러니까 그런 9세대와 신세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9세대들은 시기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한국에서 대략 한 1970년대 이전의 그런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신세대라 그러면은 최소한 1980년대 이후의 그런 문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은 대략 얼추 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도 관련이 되겠지만 대충 문화 마인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9세대들은 일단은 약값과 침값에 대해서 보면은 약값에는 관대하지만 침값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심지어는 올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도 그런 올드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와서 약 찍을 때는 침값 안 내려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침 만들고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침은 조금 효과가 단발적이다. 또는 휘발성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장기적이다. 효과가 그리고 좀 근본적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의 전통적인 9세대들의 그런 금전 가치관이 있습니다. 금전 가치관이 뭐냐 그러면은 물질에는 이게 지불 저항이 적고 관대하고 레이버에는 굉장히 지불 저항이 큽니다. 지불 저항이. 그러니까 한약은 뭘 주니까 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침은 놓는데 돈 들어간 게 있냐 당신이 침 놓는데 약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드 세대입니다. 올드 세대. 근데 저는 이제 한의사니까 이런 걸 느끼는데 한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양방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정형외과를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서울의 S대 정형외과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제 당직을 그 당시로 그러니까 90년대 뭐 중반 정도 됐겠죠. 아마 90년대 뭐 초중반 이렇게 됐을 텐데 병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당직 같은 거 쓰는데 당직의 정형외과 그 병원에서 자기가 이제 당직의 일을 쓰는데도 환자가 이제 밤에 오고 당직 쓰면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고 어디가 아픈 거 보고 이제 뭐 뼈도 부러지지 않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면은 환자들이 그 당시로 지불 저항이 크답니다. 돈을 안 내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별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뭐 뼈 부러진 것도 아니고 별 필요가 치료하지 않은데도 이제 프런트에서 약을 갖다 처방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환자는 먹어도 안 먹어도 될 약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병원의 수입을 위해서. 그게 그 오래된 문화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물론 그게 많이 바뀌었겠지만은 9세대는 어쨌든 약값, 머티리얼에 관대하고 침값, 레이버에 굉장히 인색한 세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올드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그랬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신세대들은 이제 반대입니다. 반대. 신세대들은 레이버에는 상당히 돈 쓰는 데 관대합니다. 머티리얼은 상당히 인색해요. 그 약값 이런 거 들으면은 상당히 그 헤저테이션이 많습니다. 많이 주저주저해요. 비싸니까요. 근데 안 비싼 약, 뭐 엑기스나 뭐 좀 그런 약들도 별로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신세대들이 많습니다. 뭐 아주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신뢰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세대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이렇게 쉽게 뭐 약을 갖다가 이렇게 처방하고 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온 지가 꽤나 이제 됐는데, 한국에서 미국 온 지가 꽤나 많이 됐는데, 뭐 해가 가면 갈수록 약 환자 비율은 아주 빨리 줄어듭니다. 빨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9세대와 신세대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그 한인 교포들 중에서 또 다른 이제 9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는 이런 예약 문화의 차이입니다. 예약 문화의 차이. 뭐 요즘은 이제 한국도 이제 예약제 진료 시스템이 많이 정착이 됐겠지만은 이제 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약을 위주로 하는 그런 로컬 병원은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업 시간이면, 오픈 시간이면, 진료 시간이면 무조건 이제 들이닥쳐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료 받고 오고.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환자를 보는 게 아니죠. 후다닥, 어떤 때는 후다닥 보아치고 어떤 때는 여유 있게 보고. 이렇게 그날 운세에 따라서 의사의 그 동작 속도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제 비교적 일정하게 플로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문화니까요. 지금은 한국의 예약 문화, 예약 병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뭐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뭐 로컬 클리닉이라도 그렇고, 아직 뭐 식당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 그래도, 미국 예약 문화 위주로 사회라 그래도 식당이 예약 위주의 식당은 그렇게 그 많지 보편적이진 않다. 식당을 아직까지 그래도 가서 뭐 줄 서고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예약을 하면 더 좋죠. 근데 병원은 로컬 조그만한 병원이라도 뭐 가서 기다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이제 예약제 위주이고요. 근데 9세대는 예약제가 예약제를 안 지키고 이제 오는 사람 와크인이라고 합니다. 와크인.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는 사람. 워크인 비율은 그다지 뭐 많지는 않은데, 이제 9세대들도 미국에 살면은 좀 살았다 그러면 이제 예약 문화에는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단지 차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9세대들은 예약의 펑크율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신세대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높고 예약 문화를 알기는 알지만은 몸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체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펑크율이 좀 더 높다. 9세대들은. 그래서 일단 한인 교포들을 봤을 때 이 환자 문화의 그런 특성을 보면은 한인 교포는 크게 9세대와 신세대로 나눌 수 있는데 9세대와 신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material value oriented냐 아니면 labor value oriented냐. 자, 요 차이. 그리고 예약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하냐. 뭐 요 정도 차이가 있겠다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문화에서 두 번째 그룹, 한인 이외의 두 번째 그룹, 이 미국인 그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그룹. 이제 미국인은 우리가 뭐, 아메리칸인데, 말이 아메리칸이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일단 주류 사회 사람들을 대충 보도록 하죠. 주류 사회, 이제 코케이션이라고 이제 부르죠, 우리가. 대충 미국 주류 백인들을 갖다 코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을 비교적, 대부분 이제 대체로 미국인의 표준으로 상정하면 막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에트닉 그룹들은 또 나름대로 조금씩 다른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인 주류 백인층 코케이션들은 비교적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납득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납득이 되면은 이렇게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납득이 안 되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거 이런 걸로 이게 밀어붙여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부항 효과가 좋다. 그래서 뭐 아무 설명도 없이 대충 뭐 침 놓고 부항 뜨고 내가 뭐 루틴 이렇게 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침을 맞으러 왔는데 부항의 효과가 좋다 손치더라도 침을 맞으러 왔으면은 이때는 부항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합리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좋습니다. 침, 부항, 뭐 다른 수기요법 또는 검사라든지 뭐 한약은 말할 것도 없고 꼭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내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특징은 코케이션의 특징은 합리적이라는 거. 두 번째는 굉장히 토커티브합니다. 토커티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말하기를. 이 전 세계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민족들이 좀 있습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민족들이 좀 있는데 일단 미국인들 상당히 말하기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쪽 사람이 이제 지구상에서 말하기 좋아하냐 그러면은 인도권 이 지역 사람들 상당히 말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슬람 그러지만은 이슬람도 전체 이슬람이 아니라 인도권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은 인도권의 그 인도라는 나라에서 분리되어져 나간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인디아, 파키스탄 이쪽 에어리어, 방글라데시 이쪽 에어리어에는 인도권 사람들은 굉장히 토커티브합니다. 굉장히 토커티브합니다. 그래서 뭐 무슨 얘기든지 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미국인들 상당히 토커티브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맞장구 치고 이런 걸 좀 잘하는 사람이면은 똑같은 의료인이라도 플러스 알파 점수가 좀 더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말을 잘 주고받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의료적인 내용도 되고 또는 의료 이외의 내용도 됩니다. 의료적인 것도 사실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해보면은요.
왜냐하면 의사는 저도 그렇고 이제 자기가 해오던 진료 스타일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병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냥 대화를 몰고 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 쓸데없는 거 별로 이게 오래 듣고 싶어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 거 뭐 들어봐야 막 구구절절 옛날 얘기 해봐야 이 허리가 뭐 25년 전에 뭐 어디에서 어디에 놀러 갔다가 거기에서 뭐 계단에 레일이 어떻게 잘못 흔들려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다 이게 뭐 들어주고 싶어 하는 의사 많이 없거든요. 자기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 이제 부드럽게 받아주고 왔다 갔다 얘기를 이제 대화를 트레이드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교환할 수 있으면 그게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케이션들 진료할 때는요. 그리고 이제 의료적인 거 이외에 뭐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신변 잡기라 그러죠. 신변 잡기 같은 거. 예, 영어권에서는 이걸 갖다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스몰 토크. 스몰 토크 같은 거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뭐 초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재진 같은 때 좀 시간이 있으면은 이 스몰 토크 뭐 간단하게는 뭐 날씨부터 시작해서 날씨, 뭐 취미, 정치, 뭐 스포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스몰 토크입니다. 스몰 토크. 스몰 토크 이런 것들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동양권에서는 아직도 지금 이제 세대가 빨리 바뀌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모든 한국인에 다 통용되는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오래된 저희 한국인의 DNA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좀 어려운 또는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면은 스몰 토크 같은 거 잘 꺼내지 못합니다. 시시껍적한 얘기 이런 거 잘 꺼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조금 더 딱딱해지고 조금 엄숙한 분위기가 많죠.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근데 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희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그렇고 특히나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정도 됐다 그러면은 농담 같은 거 하면 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아니면 선생님들끼리는 농담을 하겠지요. 농담을. 선생님들끼리는. 그런데 에, 학생과 이제 선생님이 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더군다나 이제 선생님의 그 바스인 선생님의 상급자인 그런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앞에서는 뭐 감히 이런 뭐 스몰 토크 이런 시시껍적한 얘기 뭐 꺼낼 만한 그런 언들은 전혀 내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 원래가 토커티브하고 토킹을 좋아하기도 하는 데다가 이제 인간관계 자체가 수직주의라기보다는 수평주의에서 이제 출발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디 가도 이런 스몰 토크 같은 거 또는 뭐 좀 잘하면 유머 같은 것까지 잘 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미국의 특징이 합리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토크티브하다는 거 제가 두 개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치료의 성과에 상관없이 상당히 로열합니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코케이션들, 백인들이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잘 알고 인사하고 오랫동안 뭐 이러고 우리가 이제 단골이라 그러죠. 단골. 어떤 가게든 병원이든 단골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한국 사람들은 단골이라 그래도 뭐 다른 데 이렇게 좋다거나 그러면 귀에 솔깃해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호기심에서 가볼 수도 있고 또 조금 이제 뭐 단골이라 그래도 좀 서운해지면은 좀 등을 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 백인들은 오히려 충성도는 더 높다. 뭐 이렇게 대충 대략 볼 수 있습니다.
보아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의 문화까지 제가 이제 환자 문화를 설명드렸고, 그 이외에 이제 미국인 중에서 이제 흑인과 히스패닉 문화가 조금 또 다르긴 합니다. 이건 백인 주류층하고 조금 또 다르긴 한데, 히스패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레이벌하는, 그러니까 블루 칼라의 그런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좀 많이 만지는 편이고, 그래서 돈 씀씀이도 비교적 뭐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침 효과 같은 것도 좋습니다. 레이버를 많이 하니까요. 이제 백인들의 병들은 주로 이제 뭐 정신적인 병 이런 게 디프레션이라든지 뭐 앵자이티 이런 게 많다 그러면은 뭐 히스패닉들은 그보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오는 관절의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으니까 효과도 좋고 치료하기도 좋고 돈 씀씀이도 좋고 뭐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히스패닉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뭐 층차가 좀 있습니다. 흑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이제 똑똑하고 상류층에 있는 그런 흑인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흑인들이 미국에서 이제 그 좀 로우한 클래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장 수명이 짧은 인구가 미국 흑인 남성입니다. 미국 흑인 남성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에도 많이 걸리고 총기 사고의 희생자도 가장 많습니다. 미국 흑인 남성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그 문화를 갖다 조금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그래서 미국인은 그게 이제 커케이션하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그다음에 이제 흑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흑인들은 뭐 상대적으로 미국 이 백인 주류층이나 아니면 히스패닉들에 비해서는 한방에 대한 그러니까 선호도라든지 접근이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여유가 있는 또 계층이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이제 미국인들의 환자 문화들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그 기타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미국인 중에서도 에트닉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트닉 그룹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언급해주고 싶은 그룹은 뭐 유로피언들도 많이 있죠. 유로피언들도 많이 있고 사우스 아메리칸도 많이 있고 뭐 더러 아프리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에이시언들도 이주한 에이시언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 세계 인종들 중에서 이제 그 문화 면에서 한방 진료를 하는데 그 문화 면에서 특기해 둘 만한 기억해 둘 만한 환자층이 아랍인입니다. 아랍인은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거를 갖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첫째로 아랍인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랍 문화권에서는 크게 이제 아랍은 기독교는 뭐 여러 가지 분파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말로 크리스천이라 그러지만은 크리스천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캐톨릭 말고도 그리스 오소독스, 그다음에 뭐 아르메니아 종교도 있고, 그 에티오피안 교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세계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수니파와 시아파로 이렇게 나뉘는데, 수니파와 이제 시아파로 이렇게 나뉘는데, 이 아랍인들은 대체적으로 수니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니파가 훨씬 더 많은데요. 이 아랍인들의 특징은 성별에 이제 민감합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아랍인들. 저희 로컬 의원으로 말씀드리면 한 의원은 예를 들면은 아랍인 여자 환자가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는데 제가 이제 부원장을 데리고 있을 때는 부원장이 뭐 남자 부원장도 있고 여자 부원장도 있는데 여자 부원장이 있을 때는 이게 다 유지가 돼요. 아랍인 여자 환자들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 여자 부원장이 떠나고 나면은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사람들 아무리 병원이 좋고 의사가 실력이 있고 뭐 단골이었고 해도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굉장히 성별에 민감합니다. 이게 아랍인 여자 환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뭐 젊은 여성뿐만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도 함부로 이제 그 남자 의사한테 잘 몸을 갖다 맡기지 않는 그런 풍습이 아랍 이슬람의 문화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랍 인구가 많다 그 진출하는 지역에 또는 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아랍 인구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소비층이 젊은 층이냐 노년층이냐 또는 이제 남성층이냐 여성층이냐 이런 걸 이제 파악해가지고 그런 인력을 갖다가 고용하고 배치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아랍인 환자를 가지고 있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원장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순간에는 아주 그 격변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랍인들 자 그런 면이 있고요. 이슬람인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뭐 그런 사고방식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아랍인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 올 때는 제가 아마 듣기로는 어떤 경우는 이제 신랑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거기에는 남자 의사밖에 없다라든지 내가 저 남자 의사한테 꼭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온다고 그럽니다. 부인들이 올 때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뭔 구닥다리 문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문화니까 뭐 한국은 자유사회였지만은요 한국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오픈된 게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 됐고요. 예전에는 이제 병원도 진료과마다 달랐지만은 예전에는 그 반대 현상인데 요즘은 이게 여자 의사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꾸로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3, 40년 전에는 여자들이 여자 산부인과 의사한테 잘 안 갔어요. 애 받고 이러는 게 힘든 일이니까 여자도 여자 의사를 잘 안 믿었던 겁니다. 남자 의사가 이제 그 체력적으로 이런 레이버 같은 거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다. 애들 딜리버리 그러니까 출산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자 환자들도 여자 의사를 기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거 이제 거꾸로 지금 경우와는 다른 이제 아랍인 여성과 다른 역차별이겠네요. 그거는 또 보면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의료계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 그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뭐 여자분들 한약계 관련 인사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 택시 운전기사가 중에 그 첫 손님을 여자를 잘 안 태우는 그런 택시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그런 터부나 그런 문화 같은 게 좀 불편한 문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다 나아졌으니까 우리는 오픈해져서 우리는 이제 마인드가 다 열렸냐?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금도 이름을 빨간색으로 안 쓰지 않나요? 빨간 펜으로 잘 쓰지 않지 않나요? 저희가 있을 때는 까만색, 파란색으로는 이름을 썼지만은 빨간색으로는 사람 이름 잘 안 썼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진보됐고 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좀 구닥다리다 이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잘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내 색깔에 갇혀 있는 거니까요. 어떤 관념에 갇혀 있는 거니까. 그런 요소는 찾아보면 많습니다. 많으니까
딱히 뭐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좀 구닥다리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뭐 차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아랍권의 사람들,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진료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만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런 문화적인 이제 특별함이 꼭 단점이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아랍인 환자들은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인정적입니다. 굉장히 인정적이에요. 조금 친하면은 상당히 인정적입니다. 시골 사람들이 한국에도 시골 사람들은 옆에 격이가 없고 이웃끼리 잘 도와주고 인정적이라 그러고 서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담벽이 높고 서로 소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거는 이제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죠. 어느 나라에 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대도시로 가면은 서로가 이제 조금 경계심이 강하고 시골로 가면은 훨씬 인정이 많고 뭐 좀 따뜻하고 격이 없고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로 그 올드 참고로 이제 이게 제가 아랍인, 이슬람인 이런 게 제가 이제 요 문화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는 이걸 많이 못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랍인들을 갖다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 아랍인은 이게 세계 인구의 굉장히 세계 민족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파입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큰 파이니까 뭐 사업을 하든 학문을 하든 뭐 문화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이게 우리가 너무 무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다뭐 크리스천 또는 개신교, 캐톨릭 또는 뭐 불교, 뭐 유교, 도교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뭐 단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메이저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이슬람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1위의 그런 큰 문화권, 종교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이 사람들의 문화도 참고를 할 필요가, 그러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인정적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인정적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기원합니다. 연원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걸 조금 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이제 무섭고 뭐 전사고 이런 지하드 성전을 펴고 이렇게 뭐 테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편견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섭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오히려 그 뭐 유대교인이나 크리스티애니티 뭐 이쪽이 어, 덜 인정적이고 더 무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이제 종교 집단 이 전체로 봐서 그런데요. 봐서 그런데 뭐 집단끼리 부딪히니까 국가끼리 부딪히니까 그렇게 많이 낙인이 찍혀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오히려 이슬람인들이 훨씬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개신교 어떤 뭐 크리스천 못지않게. 참고로 이게 그 Old City of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구시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울의 한양도
옛날 오리지널 한약이 있고 지금 이제 광역 넓어진 여기 서울이 있듯이 그 예루살렘도 오리지널 예루살렘이고 지금의 이제 행정구역 이제 예루살렘인데요. 이 올드 시티 이게 그 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이제 네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네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제 네 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슬림 쿼터, 그 다음에 이제 주이시 쿼터, 그 다음에 아르메니안 쿼터, 그리고 캐톨릭, 크리스천 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쿼터라는 거 캐톨릭을 말합니다. 캐톨릭. 우리가 크리스천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을 개신교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문화, 역사 이렇게 해서 보는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거는 개신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캐톨릭, 로만 캐톨릭을 말합니다. 요 네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구역이라는 거는 로만 캐톨릭 구역을 말하고요. 아르메니안 쿼터라는 거는 아르메니안 정교입니다. 그들 중에 크리스티애니티죠. 프로테스탄트와 다른 이런 그리고 오소독스와도 다른 동방 종교와도 좀 다른 그 하나의 독립된 디나미네이션입니다. 그 로만 캐톨릭처럼 그런 게 있고 주이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인들이고 사는 구역이고 그 다음에 무슬림 쿼터가 있습니다. 이거 네 구역이 있는데 이제 쭉 다녀보면은 네 구역이 그러니까 희한하게 아주 종교적으로 첨예하게 다른 그 집단들이죠. 아주 첨예하게 다른 족속들, 집단들이 그 좁은 그 시티 안에 딱 금을 그어놓고 삽니다. 완전히 금만 넘으면 완전 딴 나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요. 완전 도로 하나만 건너면 바로 무슬림들만 바글바글 살고 도로 하나만 건너면은 주이시들만 유대교인들만 바글바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첨예하겠습니까 그 갈등이. 섞이지도 않아요. 섞이지도 않습니다. 길로 딱 정확하게 그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쭉 산책하면서 다니다 보면은요. 산책하다 다니다 보면 다 분위기가 다 나름대로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분위기가 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자 그러면 한국에서 서울이 있고 전주가 있고 광주가 있고 부산이 있다. 뭐 그러면은 그걸 다 아주 좁은 땅에다가 그 사람들을 딱 모아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독특한 문화가 바로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전주 거리의 그런 느낌, 사람들의 느낌, 전주 양반들의 느낌이 올 거고, 뭐 서울 사람들의 그런 느낌이 올 거고, 또 뭐 광주 사람들의 그런 느낌, 부산 사람들의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질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올드 시티 오브 제루살렘 거기 이렇게 그 네 구역을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아랍인 구역, 무슬림 쿼터에 갔을 때 가장 인정적입니다. 가장 인정적입니다. 하는 걸 스스럼 없이 말하고 몰라도 이렇게 제가 뭐 아랍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아랍어 한마디 못하는데도 굉장히 친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적이고. 막 불러서 막 밥도 같이 먹고요. 대접하고 옛날 막 시골에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붙잡고 얘기하다가 좀 친해지면 같이 술 마시고 밥 먹고 막 이런 격입니다. 뭐 어쨌든 이거는 여담이고 아랍인들은 그렇게 상당히 좀 인정적입니다. 상당히 인정적입니다. 자기네 문화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공유하려 그리고 또 그 음식이나 티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종종 가져오고 이렇게 한국에서 마치 이제 아주 시골에 가서 막 진료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미국의 한의원 운영 환자 관련에 관해서 환자와 관련하여서 환자 문화를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환자 문화. 그래서 첫째 환자 문화별로 이거를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 이유가 먼 나라 소설책을 보는 게 아니고요. 먼 나라 이웃 나라입니다. 소설책이 아니라 이제 직접 나가시면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사람들을 대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뭐 아랍인들 뭐 털 부스룩 하고 이게 뭐 이게 터번 쓰고 이게 이게 위에 터빈 이렇게 두르고 이게 무섭다 이렇게 그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고 이럴 각오를 좀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나올 때는 또 해외에 나갈 때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의학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선교하러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뭐 선교도 있지만은 의료 상품을 가지고 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아랍권, 아프리카권 이런 곳에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런데 진출하면은 그쪽 문화를 알고 그쪽 사람들과 이렇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미국에 오면 이런 트레이닝이 다 됩니다. 거의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한국 안방에 앉아 있을 때도 이제는 내 것을 지키지만은 절대 남한테 대해서 이렇게 벽을 쌓고 있거나 남 깔보지 마시고 여기 뭐 이렇게 그 미국에서 오면은 이렇게 좀 높이 보고 저희 뭐 아프리카나 뭐 중동 아랍 지역에서 오면은 깔보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민족들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잠재력도 큽니다. 잠재력도 크니까. 자, 그래서 제가 환자 문화를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환자 문화를 알아야지 의료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침이 아주 잘 논다, 명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내가 아주 그렇게 훌륭한 명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아랍 국가에 어디에 딱 떨어뜨려 놓으면 내가 막 유명세가 해가지고 환자들 줄을 서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내 의술이 허준처럼 빛을 발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화적인 이 소통이 없으면은 그런 의료기술이 신통력을 그다지 많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뭐 침 하나 가지고 약으로 펑펑펑펑 질병이 나와서 사람들이 불운같이 줄 서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침이라는 거, 약이라는 것도 아무리 시술자가 훌륭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대중이 거기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이 서 있지 않으면 그게 의외로 효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내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침 기술이 접수가 안 돼요, 그쪽에. 효과가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한국에서 이만큼 명의가 되지 않습니다. 시술자도 의사도 훌륭한 의술을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시혜자도 받는 사람도 훌륭한 환자, 그러니까 훌륭한 의술에 대한 그런 공감도가 있어야지 그게 짝짝꿍 손뼉이 마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거부감이 생기거나 아주 무지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신통력, 그 대단한 명의 현상이 안 나타납니다. 문화라는 거는 이 소통, 교감의 바탕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의료도 수출이 가능하고 의료도 거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자 문화에 대해서 미국에 오시는 미국에로 진출하시는 의료인들, 한의사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해외 각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국으로 밀려들 전 세계인들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요긴한 정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류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인교포의 문화, 환자 문화, 그 다음에 미국인,
미국인 환자의 그런 문화, 커케이션, 히스패닉, 흑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랍권 사람들의 환자 문화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알고서 병원 환자 진료에 임하시고 경영에 임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